학생들의 공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전국에 계신 학원 선생님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자기 발전을 위한 연수도 제공되는데 학원 선생님은 재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은 학생들 맡기면 무조건 성적 올라야 한다고 압박하시고, 학생들은 어거지로 시켜도 공부 안 할 때 내가 저 녀석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셨죠?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공부 안 하는 아이를 공부하게 만드는 기술을 알려드리면 학원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공부하는 마음을 MRI처럼 찍어내어 학생들이 공부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쪽집게처럼 찝어주는 학습 스타일 검사 LSI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공부를 지도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위즈덤센터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준비한 WP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서 LSI 검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각각의 학생들에게 LSI 검사를 활용하여 공부를 지도, 코칭하는 방법도 배워보세요. 1대1로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마음을 알고 그 방향에 맞게 지도를 해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LSI 학습 검사 활용 워크숍은 1차, 2차, 3차 워크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에 그 1차 워크숍이 시작됩니다. 학원 선생님으로서 학생 지도에서 난관에 봉착하신 분, 자신만의 필살기를 키워서 학원의 성과를 올리고 싶은 분, 학생들의 마음을 알고 존중하며 지도하고 싶은 분, 이런 선생님들에게 성공으로 이끄는 교육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 과정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 공부하는 마음이 궁금한 어머니들도 신청 환영합니다. (2021년) 추석 특집 방송. 수술도 불가능한 췌장암 4기, 이방인의 성공적인 6개월 생존 기록. 부제: 암은 내 몸의 세포이자 내 마음의 모습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방인 박금옥님의 암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각색 제작된 다큐멘터리 드라마로 2021년 2월부터 약 2달간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몸의 안녕을 기원하며 그 첫 번째 에피소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제3부 췌장암 4기라는데 의사가 미친 걸까요? (1998년) 전 서울대 병원장 한만청 박사는 간암 수술 후 폐로 전이된 암 때문에 생존율이 5%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암이 불치병이 아니라고 말하는 책까지 쓰셨답니다. 과연 어떤 비법이 있어 그는 생존율 5%에서 살아남아 책까지 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담은 그 책의 제목은 무려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실 금옥님이 만난 대부분의 의사들은 암과 어떻게 싸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무려 서울대 병원장을 지내신 분이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고 말한다니. 그는 책에다 이런 말도 적어두었답니다. 암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게 빠져드는 늪과 같아서 오히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친구로 삼아 잘 달래서 돌려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자세히 몇 번을 저 문장을 읽다 보니 그런 생각도 든답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요법으로 치료하며 싸우든 아니면 친구로 삼아 살살 달래가며 싸우든 암은 어쨌든 싸워야만 하는 대상이긴 하다는 게 이 땅의 수많은 의사 선생님이 입장이기도 한가 보다는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이 무대에 나와 자신이 암 선고를 받은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금옥님은 자신의 암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불러온 무시무시한 사신이라 믿고 있을까요? 그리고 의사들에겐 금옥님의 암이 어떤 의미일까요? 또 심리학자가 바라보는 암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잊지 않고 물어볼 분이 한 분 더 계시네요. 바로 이 무대와 함께하는 운명의 신 말입니다. 그에게도 암은 죽음의 또 다른 이름일까요? 신 역시 금옥님이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번 무대의 연출을 맡겠다며 우리 앞에 등장한 것을 떠올려보면 말입니다. 뭐라고요?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 힘드시다고요? 또 금옥님이 조만간 잘못될까봐 걱정이 된다고요? 무대 위에 먼저 자리 잡은 황 박사가 이렇게 말하며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결국에 죽습니다. 글쎄, 저 말이 위로인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지 모르겠다고요? 아니, 췌장암 사기로 기대 여명이 1년이라는 사람한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다행히 황 박사가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더 있다고 하니 조금 더 들어볼까요? 그가 금옥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금옥님, 암에 걸렸다 해서 죽음의 신이 우리 콕 앞까지 왔다고 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저기 저승사자 양반, 당신이 이 앞까지 와서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요, 나는 아직 이 무대를, 내 삶을 끝낼 생각이 없으니 멀찍이 서서 차례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말이죠, 아마도 당신 생각보다 아주 오래, 한참은 더 기다려야 할 거예요. 저승사자든 사신이든 죽음이든 다들 금옥님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까지 금옥님을 데려갈 수 없다는 말이지요.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무대가 중간에 끝나 결론도 보지 못하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한 가지 더.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 매일 이어지는 이 무대가 마치 천일야화 속 세라자대가 자신의 처형을 미루기 위해 매일 밤 왕에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과도 닮아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금옥님이 세라자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닌가? 저 특별한 심리상담가 황 박사가 세라자대인가? 누가 세라자대 역할 중인지 저만 헷갈리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우리의 신도 두 사람 모두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네요. 저들이 세라자대면 자신이 왕 역할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표정으로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의 금옥님은 이방인이다, 암환자, 그리고 세라자대 역할까지 그 모두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난 시간 우리의 금옥님은 외과 의사에게 전이성 선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그녀의 암을 전담해줄 종양내과를 방문하게 된답니다. 그녀 안에 존재한다고 선언된 암을 어떻게 치료할지 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옥님은 자신의 암을 두고 이 암과 어떻게 결투를 벌일지를 두고 이 암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 발원을 찾겠다는 의사들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자, 오늘 역시 새롭게 등장할 엄청난 의료진이 자신의 엄청난 활약상을 알려주겠다며 다들 기다리고 서 있으니 신이 서둘러 무대를 시작하자고 눈치를 주네요. 그럼 지금부터 전이성 선암 사기 환자 금옥님과 한 박사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지에 그냥 암이라고 나왔고 저한테 그럼 확실하게 그럼 어떻게 저한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전이성 선암이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통 이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이미 많이 진전이 돼서 그러니까 초기라고는 할 수 없고 후기라고 표현을 한다. 후기다? 네, 후기라고. 네. 그래서 그럼 후기는 말깁니까? 아니면 후기 중에서 1기입니까? 2기입니까? 3기입니까? 이렇게는 안 물어봤어요?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고 그냥 나왔어요. 어차피 그 선생님하고는 이제 더 이상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종양과 선생님을 이제 그 다음에 만났죠. 그렇죠. 예. 네, 그 선생님하고 이제 볼일 다 봤어요. 이제 종양과 넘어간다니까 종양 선생님 만나야죠. 그렇죠. 네, 종양과 네. 선생님 만났더니 이제 거기서 뭐 검사 더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네. 그분은 자 보자 너는 가능성 췌장암, 가능성 2 난소암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췌장암 아니면 난소암이다. 근데 죄송한데 이 지금 암이라는 것은 확진됐어요. 확실하다는 거죠. 예, 저는 확진됐어요. 그 암이라는 게 이제 세포에 암이 있다. 아니, 암세포. 종양은 암세포는 확실해요. 공관에서 검사한 거죠. 확실한 암세포 증거가 있다. 이렇게 오는 경우에 가장 흔히 오는 경우가 췌장암 또는 난소암이에요. 근데 성질이 난소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한쪽이 안 보이는 게 난소암일 가능성도 있다 그랬는데 난소에 안 보여도 네. 그러니까 난소나 췌장에서 생겼을 때 원래 생긴 게 안 보여도 이런 식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두 개가 치료가 완전히 달라서 이게 난소 쪽에 가깝냐 췌장 쪽에 가깝냐를 우리가 지금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췌장은 CT 처음에 찍었을 때 췌장 깨끗하다고 그때 아니 그러셨죠?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췌장 난소가 깨끗해도 이렇게 온다고. 췌장암과 난소암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자체가 깨끗해도 암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깨끗한 게 아니라 작은데 벌써 퍼지기부터 한 거예요. 작은데 벌써 퍼지기부터 하는 거예요. 췌장은 CT 결과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는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아주 작은 뭐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 찾아봐야 돼. 아,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할지 몰라도 아주 작은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찾아봐야 돼. 근데 본인이 잡히는 거는 지금 전체 배 부위로 지금 다 잡히고. 거기서 시작되어서 이미 이쪽으로 복부로 전이가 된 거다. 근데 그런데 시작된 발원. 그 지점을 못 찾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그냥 어느 빌딩이 불에 타가지고 다 탔는데 그런데 처음에 그 불꽃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그 불꽃이 시작된 거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발원을 찾는다는 거. 아, 그분은 그러면 이제 종양과 선생님이 거의 소방수 이제 불 끄는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발원을 찾고 화재가 어디서 발화됐습니까? 뭐 누전입니까? 아니면 저기 가스 누출입니까? 뭐 이런 거 찾는 그 역할 하시는 분이네요. 근데 췌장보단 난소암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럴 때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애 셋이나 낳은 사람이 이렇게 다출산한 사람은 난소암에 걸릴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는 거는 선생님 상식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 그걸 몰랐어요, 사실. 아 몰랐어요? 전혀 암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근데 이제 부인과 검사 하나도 한 게 없으니 부인과 검사만 한 번만 딱 하자. 아 부인과 검사를 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종양과 의사인데도 본인이 애 3명을 낳았다라는 거에 대한 히스토리 테이킹 혹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아, 그러면 본인 지금 환자에 대한 히스토리 테이킹을 전혀 안 하고 지금 발원을 찾는다는 거네요? 조용히 하고 항암 치료해야 돼. 아, 그 이야기만 했어요? 항암 치료는 췌장암, 난소암 둘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너는 난소암일 가능성이 좀 높아. 근데 난소암 딱 부인과 검사만 하나만 더 하자. 그리고 왜냐하면 난소암과 췌장암이 항암제가 완전히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시다. 아, 말 잘 들으세요. 그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네. 그래서 항암 치료는 그러면은 이렇게 암세포를 죽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를 맞아서 온몸을 돈다. 그렇죠. 거의 온몸을 돌아요. 온몸을 돌면서 어딘가에 숨어 있을 뭐 암세포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니 그러면 그게 난소암이 됐든 췌장암이 됐든 무슨 관계예요? 내 주사를 해가지고 그 약이 들어오면 내 온몸을 돌다가 이 난소에 걸리면 난소를 죽이고
이 췌장에 걸리면 췌장을 죽이고 뭐 근데 위에 걸리면 위에 걸리고 그러는 건데. 그 발언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시니 일단은 그렇게 믿고 어쨌든 그러면은 그 발언에 따라서 다르나 약은 모든 우리 몸을 무차별로 당신 몸을 무차별로 공격한다. 야, 이분 진짜 희한한 분이시네요. 진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지금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이성 선암 사기 진단을 받고 커다란 무쇠솥으로 머리를 한 방 맞은 상황이니 지금 이 상황에서 녹음 파일이 없었다면 아마 금목님은 의사와 나눈 대화를 자신이 잘못 이해한 것인가 의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겠죠. 전문가이신 종양내과 선생님이 실수할 리는 없다 믿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잠시 그 대화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그거에 따라 약이 달라져요. 자,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수술이 아니라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술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선생님도 그 도움이 안 되거든. 도움이 안 돼요? 네. 왜 도움이 안 되죠? 수술이라는 거는 이게 만약 배 아니라고 쳐요. 네. 이거 하나 딱 있어. 근데 얘가 다른데 안 가고 딱 여기 있을 때 퍼지기 전에 드러내는 게 수술이거든요. 네. 근데 복막에 퍼져 있어 버리면은 그다음에 복막암인 경우에는 어느 한 군데 드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성질 자체가 쫙 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약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불가능하지. 네. 그래서 얘를 다 약물로 드러낼 수 없다. 약물로 치료를 한다. 네, 그게 항암제. 그러면 약물로 이 복막에 있는 암을 하나씩 죽인다. 아니요, 주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다 돌아요. 아 전체를 다 돌아요? 네. 왜냐면 저기만 있다고 말 못해요. 어디 또 숨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전신 치료를 하는 거예요. 복막에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떠세요? 이미 전이성 선암 사기 진단을 받은 금모님께 의사는 그 암의 시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이유인즉 암이 시작된 장기에 따라 항암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암제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간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작동한다고 덧붙입니다. 뭔가 헷갈리는 것은 저만의 기분인가요? 의사들은 각 장기마다 효과적인 약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그것을 표적 항암제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항암제가 우리 몸 전신에 영향을 준다면 그 명칭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의사 선생님을 다음에 꼭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는 지가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근데 그건 성모병원 의사만 그런 거 아닐까? 서울대병원은 저도 좀 안 그러지 궁금한 않겠어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이제 이때부터는 사실 친구들이 다 달라붙어서 절대 병원 혼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아 또 친구도 쫓아오고. 같이 들었어요? 같이 들었죠. 그러네. 그럼 친구는 뭐라고 반응하던가요? 같이 들었는데 친구는 근데 어차피 친구는 뭐 의사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참 착한 대한민국 국민 선생님 말 잘 듣고 다 성실한 저처럼 이렇게 삐딱한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의사 말을 지금 일단 잘 들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듣고 아닐때 너- 잘 듣고 그다음에 네. 야 저기 검사하라니 좀 더 해봐라 이제 이러고선 이제 그러고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부인과 검사를 했어요. 초음파를 하고 네, 초음파를 하고. 그리고 부인암 검사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부인과 의사 선생님 초음파를 했으니까 이제 적어도 또 이 내 배에 그 테니스 공하고 소세지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아 근데 부인과 선생님 가기 전에 네. 그 종양과 선생님이 너는 이제 복수가 찼다. 그래서 종양과 선생님, 너 복수가 찼다. 그렇죠. 암에 지금 말기니까. 그러니까 항암 치료 제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네. 얘만 치료하냐 아니고 이렇게 다 돌면서 치료를 하면서 항암의 효과가 뭐가 좋으냐 이러고 뭐 복수 차는 거를 막아주고 근데 너 지금 복수가 차였는데 이 복수가 나쁜 물이기 때문에 장 유착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장 유착을 유발해서 뭐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뭐 간암 말기 환자처럼 배가 불러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 이제 하신 거죠. 여기서 잠깐! 금옥님은 어서 빨리 항암을 준비하자는 의사에게 이렇게도 물어보았답니다. 그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슨 소리 하시고 복수 생기고 여기 배 아프고 장 마비 오고 하겠죠. 배 몸이 괴롭지.
지금 증상이 별로 없으셨어요? 있을 텐데 배 아픈다는가 뭔가.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굉장히 그 통증에 좀 굉장히 잘 그래요? 견뎌요. 그러니까 웬만한 통증을 아프다는 생각을 잘 안 안 해요.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살아온 게 좀 그렇게 살아서 웬만한 통증에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뭐 내시경도 수면 안 하고. 자, 통증만 가지고 하면은 증상을 안 느끼는데 사실은 복막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복수는 지금도 조금 있었어요. 왜 복수가 처음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인과에서? 복수가 늘어요. 그래서 복수가 늘어서 이렇게 자꾸 배를 압박하는 느낌이 드는 건가요? 네, 지금 압박 정도지만 배가 많아지면 이렇게 불러요. 임산부처럼. 못 먹어 밥을. 부르니까. 물론 뭐 빼주면 돼요. 그런데 자꾸 생기지.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목적 자체는 종양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종양이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증상들. 제일 대표적인 게 뭐 통증이지만 통증이야 뭐 진통제 쓰면 돼요. 근데 복수가 계속 사버리면은 점점 우리 간경화 말기처럼 그렇게 되고 또 단순히 복수가 물이 찬 거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복수 안에 맑은 물이 아니거든요.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장과 장 사이 들러붙으면 장 유착이 생기면서 장 마비, 장 폐쇄 이런 게 생기죠. 그런 걸 막으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단지 지금 이제 그래서 치료 방법은 항암으로 간다가 결정이 됐는데 효과적인 항암제를 고르려니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인 거죠. 췌장, 난소, 복막. 예. 그거만 저희 잘 산부인과 부인암을 보는 선생님한테 의뢰 잠깐 할 거거든요. 네. 그거 보고 저희는 조직 검사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할 겁니다. 몇 가지 좀 특수 검사가 좀 들어간 게 좀 있어서 그것까지 더 나오고 나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부인암 진료를 지금 의뢰를 하면 제일 빨리 보는 사람이 뭘까요? 그러니까 빨리 부인과 검사하고 항암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죠. 네. 그래서 이제 부인과를 갔어요. 가서 초음파를 검사를 하고 선생님을 한참 기다려서 만났죠. 다짜고짜 2월 7일에 입원을 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응? 2월 7일에 입원을 한다고요? 네. 왜요? 선생님, 제가요 지금 방금 초음파 검사했는데 그 말씀을 먼저 해주셔야죠. 그러게요. 그랬더니 2월 7일에 입원하면 넌 이제 곧 죽으니까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엄청나게 겁나셨겠네요. 아니 다짜고짜 그러니까 그래서 초음파 검사한 거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순서가 지금 본인이 아니겠습니까? 입원해야 될 날짜를 지났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황당한 초음파상에 기절을 난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소에 문제가 없는데 왜 입원을 합니까? 그러게요. 난소에 겉으로 보이기엔 깨끗한데 겉으로 보긴 깨끗한데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뭐를 확인해요? 네 몸속에 어딘가에 있을 암이 어딨나. 아니 겉으로 보기에 깨끗한데 눈으로 확인하면 눈이 갑자기 줌이 돼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겉으로 본 거는 눈을 안 쓰고 그러면 코를 썼나요? 아니 지금 이분이 지금 검사에서는 안 보이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검사는 그러면 손으로 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본 건가요? 기계로 초음파로 한 거죠. 그거 말고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조직을 떼서 검사를 하면 더 확실한 결과가 나온다. 개복을 추천해드립니다. 개복을 배를 그래서 저희가 다 손으로 만져보고 외과선생님들 와서 다 눈으로 보고 일일이 다 장 다 보거든요. 근데 복강경은 그건 불가능하세요. 그냥 복강경 카메라로 보는 그 시야가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복을 하는 거는 마치 제왕절개 할 때 개복하듯이. 이게 아니고요. 세로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세로로 쬐거든요. 3번을. 그렇게 하시면 앞서 간 뒤쪽까지 다 볼 겁니다. 우와 큰 수술이네. 뭐 근데 떼지 않으면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한 2시간이면 끝납니다. 뭐 이제 뗄 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참 근데 제가 마취를 지금 한지 전신 마취하고 나서 일주일 열흘 네. 도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수술한다는 게 오히려 차라리 그때 하시는 게 나아요. 이게 이제 몸이 굳어가는 치유 과정이 1달, 2달째가 제일 심하거든요. 그때는 장이 다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복강경을 이미 했는데 아, 이쯤 되니까 제가 너무 황당해지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저도 황당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황당 이게 그래서 어디서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시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개복을 하신대요. 네? 개복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더 황당해지는 거예요. 개복이 이미 복강경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복이요? 제왕절개 하듯이 개복을 한다고요? 그 제왕절개는 개복은 혹시 개구리 배를 자른다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제왕절개는 이렇게 짜는데 이 개복은 이렇게 짠대요. 어머 너무나 친절하시게 그것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전에는 가로로 잘랐는데 개복은 세로로 자른 게 그래서 개복이다. 저는 제왕절개 세로로 3번 했거든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와 이쯤 되니까 제가 좀 너무 황당해서 의사들을 믿을 수가 없네. 일단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만약에 난소암이라면은 지금 어떤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증상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 궁금한 건요. 네. 그럴 경우에 난소에서 유래된 이 암일 경우에 그러니까 난소에서 유래한 지금 복막에 종양이 생긴 거잖아요.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을 수가 있나요? 지금은 뭐 증상 자체가 없으실 확률이 큽니다. 복수가 차지 않았으니까. 복수가 차지 않았다고 나와 있나요? 초음파에서는 안 보입니다. 오늘 초음파에서는 네. 지난번에 종양과 선생님은 복수가 많이 찼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뭐 지난 이제 뭐 하여튼 수술한 뒤로 지금 보이진 않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 반응이었죠. 복수가 없어요? 방금 하신 초음파에는 복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반응을 제가 딱 보였죠. 방금 전에 종양과 선생님은 제가 복수가 차서 여차저차하다고 이제 앞으로 장유착이 생길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 근데 아직까지는 증상이 없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배를 깨서 이렇게 찾아보겠다. 그 암이 어디 있는지. 이쯤 되니까 이제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지금 듣기만 해도 네. 지금 이분들이 지금 뭐지 이거?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일주일도 안 됐어요. 지금 이 전신 마취하고 복강경 시술한 지가 일주일도 안 돼서 근데 전신 마취를 또 하라고요? 그러게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이 적기죠. 그렇죠. 설 전에 해야지. 설 후에 하면 또 환자들이 쏟아지니까. 복강경 상태여서 장이 아직 제자리를 찾아가기 전이라 당신이 만지기가 좋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본인 지금 뭐. 같이 갔던 친구도 진짜 오마이갓. 그 착한 친구조차도 의사 선생님을 믿고 열심히 우리 치료받자라는 그 친구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셨나 이 친구는 보네요. 그 친구가 아닌데 또 다른 친구예요? 다른 친구였는데 역시 다양한 친구를 데리고 역시 다녀야 착한 돼. 친구예요. 의사 그렇죠. 말을 잘 들어야 네, 되는데 네.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왜? 그 친구는 뭐라고 하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뭐가 다른 병원을 가보자. 그래. 그렇지. 아무래도 서울대 병원 그렇지. 가야지. 또 마침 삼성병원에서 무슨 일 있다가 온 친구가 야 삼성병원 나 지금 금방 오는 길인데 삼성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러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다녀본 병원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필이면 금옥님 가까이 있는 그 병원이 문제였네요. 아니 의사들이 왜 이러지?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의사 하고 탓으로 돌리시는군요 지금.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아니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누가 그걸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그러나 신이 빙긋이 웃으며 말합니다. 글쎄요. 이야기라는 것이 묘하게 흘러갈 때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 일단 받아들이는 건 어때요? 지금까지는 의사들의 말을 다들 잘 믿어왔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뭐 진짜 아닌데 이거. 이러다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금옥님이 부인과 선생님을 만나 처음 진료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거기 뭐가 있나요? 세상에나 운명의 신이 가볍게 윙크를 하네요. 그리고선 부인과 의사와 금옥님이 처음 만난 시점으로 시간을 이동시켜 보이네요. 지금 식사는 잘 하세요? 잘 했는데 요즘 네. 조금 이렇게 복부에 뭐가 있는 느낌이 좀 부담스러워서 좀 네네. 줄이긴 했어요. 네네. 비교적 잘 먹고 잘 싸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수술하시고 회복은 좀 어떠세요?
뭐 거의 다 괜찮으세요? 예, 예. 네. 관객들이 다시 말합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네요. 사기 암 환자는 짧으면 석 달, 길면 1년 산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전이성 선암 사기 진단을 받은 부모님 위해서 잘 먹고 잘 산다니, 이건 말이 되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 이런 경우도 종종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않으시네요. 그러자 핸드폰을 들고 열심히 검색을 하던 또 다른 관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부종, 오심, 구토, 변비, 피로, 불면, 우울 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금옥님이 아직 말기가 아니라 사기라고 하긴 했어도 그래도 사기암 환자가 진정 잘 먹고 잘 산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제 신도 인간도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더 큰 일이 벌어지겠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현재 금옥님은 부인과 의사를 만나 초음파 검사 결과상 난소엔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복수도 보이지 않으나 어딘가 있을 암을 찾기 위해 개복 수술을 해보자는 소견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종양내과로 돌아가 담당일을 만나러 갈 예정이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다시 그 종양과 선생님을 이제 만나러 갔어요. 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이제 항암 치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이 정말 궁금해졌어요. 이쯤 되니까.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복수가 찼냐 안 찼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뭐냐 이 궁금했거든요. 네. 한문과에서 뭐래요? 거기 없어요 결과? 아니 여기서 수술을 다시 열어보자고 하는 거 지금 써있어. 네. 맞아요? 그렇게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선생님 생각엔? 아니 나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MRI랑 산부인과 검사를 해달라는 의미였지 그렇게 열고 가자는 얘기는 아닌데. 저도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그 담도계를 준비를 하려고 하니 담도계 쪽으로 맞춰가지고 치료를 준비를 하려고 하니 난소에 이상 없는 것만 확인해달라는 의미에서 낸 거였는데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 이번 수업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죠? 그게 근데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거는? 뭐 했는데 뭘 또 열어. 그렇기도 하고 초음파에서는 보이는 게 없는데 개복을 해서 일부 직접 손으로 만져서 찾으시겠다잖아요. 배를 다 뒤집어서. 아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난소를 찾으려고 했던 혹시 난소암이 아닐까 기대를 하고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병리 소견으로 봤을 때는 난소암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치료를 하신다는 거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항암이죠. 그러니까 담도 항암인데- 췌장암 기준으로. 담도 췌장 기준으로. 그러나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해보자는 말씀인 거죠. 확실한 건 아닌 건 아니야. 거의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보신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조직 검사 결과하고 표시죠. 조직 검사 결과예요. 조직 검사 결과에서는 사실 담도 췌장 쪽으로 주긴 했어요. 담도 췌장. 그래서 최종 진단은 이렇게 되면은 췌장암의 복막천이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 뭐야 난소를 좀 버렸더니 왜 개복수를 하자고 그래? 개복수를 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아니 난소는 아니고요. 췌장암이에요. 췌장암. 네? 그렇죠. 부인과 선생님은 항상 난소암 환자를 만들어낸 게 그 부인과 소관이잖아요. 근데 췌장암이라고 하면 본인 소관에서 벗어나니까 이게 좀 거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과 선생님은 난소에 보이는 건 없으나 개복을 해서 난소암의 근거를 찾아보자라고 그렇죠.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받기 위해서라도 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난소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리고 다시 종양과를 갔더니 종양과는 뭐 오. 네가 지금 나무 환자 손대래 그냥 종양과에서 처리를 할 테니까 너는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고 그래야지. 그걸 왜 괜히 우리 환자인데 네 환자라고 지금. 그래서 그 넌 난소- 췌장암 환자야.
그렇죠. 그거 하고 야, 이거 진짜 경찰들이 자기 나발이 구역 이야기해가지고 지 구역에 오는 거를 다른 구역 사람이라고 토스하고 일 안 하는데 역시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은 헌신적이고 봉사해서 내 환자를 지키겠다라는 이런 일념이 있으시니까 내가 이 췌장암이라고 정했으면 옆에 있는 부인과 이 의사가 난소암이라고 보고 싶어 하는 거 그거는 내가 막아야 돼 하는 이런 헌신적인 마음을 표현하신 거네요.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부인과에 갔더니 초음파상 난소에 종양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개복수술로 난소를 직접 확인하자. 그리고 나서 다시 종양내과에 갔더니 개복술이 웬 말이냐며 난소암이 아니라 췌장암이 맞다는 진단이 내려진 이 상황이 말입니다. 신이 마구 웃기 시작합니다. 관객들도 지금 이것을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헷갈려 하네요. 그래도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말입니다.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암 환자 입에서 밥 잘 먹고 똥 잘 싼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지금은 통증이 없어도 곧 생길 수 있다잖아. 이거 혹시 이경규가 옛날에 사람들 막 속이면서 찍고 다녔던 거 그거 뭐지? 몰래카메라 아니야? 차라리 몰래카메라면 다행이게. 이 상황이 점점 더 무서워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금옥님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의사 선생님을 시험해 보겠다고 나서네요. 감히 4기 암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고마운 의사 선생님을 시험하겠다니. 이거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삐딱한 황 박사에게 나쁜 물이 잘못 든 것만 같은데 이를 어쩌죠? 그래서 옛날부터 엄마들이 친구를, 주변 사람을 잘 골라 사귀라고 했던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제가 딱 그 복수 이야기를 듣고서는 갑자기 이 선생님을 시험해보고 싶은 시험? 그럼 좀 미안하지만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과연 선생님이 내 차트를 봤을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좋은 그 시험은 해볼 만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업무에 지쳐 힘든 의사 선생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세상 유례 없는 장면을 목격할 예정이랍니다. 달리 말해 산부인과 의사의 눈에 안 보였던 복수가 종양내과 의사에겐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가 복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을지 알아볼 생각이랍니다. 아우, 세상에나. 신도 불안한 마음 때문인지 두 손을 마주 잡고 계시네요. 아, 이거 어쩌면 좋죠? 어저께 분명히 복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그렇죠. 이분이 과연 나를 제대로 보고 하시는 근데 건가라는 그 의문이 선생님은 딱 지금 들었어요. 부인과 선생님이에요. 종양과 선생님. 종양과 선생님. 부인과 그죠? 선생님 다 정리가 됐고 마지막 종양과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저 복수는 상황이 어떤가요? 전에 조금 있었는데 네. 며칠 사이에 없어졌어. 지금 더 늘어났을지도 몰라요. 아 근데 부인과 선생님은 없다고요? 근데 복수가 차 있는 거예요? 안 차 있는 거예요? 복수는 처음에 조금 차 있었고 네. 지금 늘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한데? 아 그래요? 그거야 복막이 가 있으면 어떤 종류든 복막이 있으면 복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어저께 없다고 그랬어요. 전에 본 거에 복수가 있었는데 이거 안 지금은 맞다라는 이야기는 차마 더- 안 하시고 더 늘어났을지도 모른다. 더 늘어났을지도 모른다. 아 그러면 복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안 전했군요. 안 좋냈죠. 그리고 거기에서 부인과에서 이쪽으로 종양과에서 차트가 넘었으면 그게 복수 없다라는 표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안 봤던 얘기죠. 안 봤다니. 안 봤던 그렇죠. 얘기죠. 바쁘죠. 환자 그 보는데 일일이 들어오는 환자 누가 누군지 이름 그래도 금옥님 이름이라도 불러준 거면 더 고맙게 간호사가 여겨야죠. 부르죠 이름은. 그렇구나. 의사 선생님은 나를 정말 진료하고 뭐가 있으면 찾아서 보시는 분이다. 나라고 정말 믿었는데 네. 이 진짜 암 진단을 그 전이성 선암 진단을 받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전이성 하는 말을 선암 진단인데 그거는 어쨌든 외과 선생님이었고 종양 선생님한테는 췌장암 4기
이게 최종으로 지금 언제 받은 거예요? 그게 엊그제. 엊그제 최심판으로 받은 게 췌장암 4기.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가 쫓아나와서 이제 당신은 오늘부로 췌장암 4기로 환자 이게 다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예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축하드려요. 그래서 본인 타이틀 하나 이제 분명히 가지게 된 거잖아. 박사님 그런 환자한테 축하드린다 그러면 전국의 시청자들이 화내요.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이고 금옥님인지 췌장암 4기인데 어떻게 돌아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나, 이번에는 관객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말 더 이상은 견디기가 힘드네요. 어째서 저 심리 상담가인지 심리학자인지는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고 무리하게 내담자를 대하는 거죠? 저기요, 지금 저 심리 상담가를 보고 화를 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의사들을 붙잡고 화를 내면 냈지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상담자도 지금 너무하잖아요. 글쎄, 너무하다고 보면 너무할 수도 있겠지만, 저 심리 상담가야. 금옥님 몸에 칼을 대자는 것도, 항암제를 넣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질문을 하면서 상황에, 그리고 파악하게 하는 건데, 너무 해봐야 얼마나 너무하겠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근데 이 관객들 중에서도 황 박사만큼 삐딱한 사람들이 있네요. 근데 금옥님이 췌장암 4기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가졌다고 축하한다고 하는데 저 타이틀을 나쁘지 않게 생각하라는 걸까요? 나쁜 것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뭐 세옹지마 그런 건가? 저 보기에 따라서 금옥님은 췌장암 4기 환자라는 이름표를 단 배우처럼 아니 아주 흥미로운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꾼처럼 보여요. 제 눈이 이상한가요? 솔직히 금옥님이 조금 야이고 약간 안색이 안 좋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냥 잠깐 피곤한 사람이 병원 탐방기를 막 썰로 푸는 느낌이 드는데 저도 황 박사님 태도에 전염이 된 건가요? 정말 희한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옥님도 황 박사도 신도 묘하게 즐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더욱이 금옥님은 자신의 혹을 두고 벌어지는 이 상황을 호기심과 불안과 삐딱함을 마구 섞어 의사에게 툭툭 이거 이상한 상황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네요. 바로 이렇게 말이지요. 췌장암 4기면은 좀 아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좋은 질문 하셨네요. 왜 안 아프세요? 그래서 곧 나타날지도 몰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암 치료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또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설명할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저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설명해 주세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접니다, 저. 근데 그 항암이요, 그 암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영향을 또 주죠, 몸에? 머리 빠지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떨어질 수 있고요. 입안에 헐 수 있고. 그럼 암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세포도 많이 이제 정상 세포도 많이 죽죠. 많이 죽진 않아요. 많이 안 죽어요? 네. 정상 세포는 정상으로 회복이 돼요. 암 세포는. 정상 세포는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죽더라도 네. 암 세포는 없어져 버리고. 아니요, 없어질래는 없어지지만 아예 안 들지도 해요. 아,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완치 안 되는 거예요, 항암으로는. 항암을 무조건 계속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2달 정도 해봐서 CT를 찍어서 이 약이 효과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 하나 그러면 또 바꾸고. 또 바꾸긴 하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엄청 많아서 고를 수 있는 약인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항암이 결국은 항암은 완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조절을 최대한. 결국 그 암세포도 다 죽인다고 일부 확신을. 죽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안 죽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100명 치료하면 이게 췌장암 기준으로 네. 100명을 치료하면은 25명에서 30명은 크게 줄어요. 한 20명은 줄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하지만 성장은 멈춰요. 그러니까 CT상으로는 똑같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50%는 치료를 했는데도 커져요. 치료를 했는데도 커진 사람이 제일 예후가 안 좋겠죠. 계속해서 커지니까. 줄어든 사람들은 줄어든 상태를 계속 언제까지 유지되냐에 따라서
남은 기간이 달라져요. 줄어든 기간이 오랫동안 유지된 사람들은 몸에 병이 있다 하더라도 2년, 3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줄었네 하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 주가 금방 내성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건 되게 개인 차이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담도 췌장암을 기준으로 항암 치료를 이제 한 약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2달 보신다는 거예요? 2달 후에 이제 체크해야지 이 약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 체크는 다시 뭐 CT를 찍거나 CT로. 네, CT로.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많이 줄을 가능성은 20몇 %밖에 안 된다. 참 기가 막히네 그것도. 그 많이 좋아진 거예요. 췌장암 원래 10%도 안 됐어요. 그럼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고 저래도 죽고 같이 죽는 거네.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은 100% 죽겠죠. 하지만 치료를 해서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합병증도 줄 것이고. 근데 뭐 금방 말씀하신 게 좋아지는 게 별로 퍼센트가 없으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잖아요. 예? 본인이 어디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또 저것이 담도 췌장이라고 100% 확신하는 것도 아니니. 갈등이네요. 100% 확신 아니지만 저는 99% 맞다고 봐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은 췌장암이고, 사실 췌장암 같은 경우가 원발 병소 불명암의 형태도 제일 많이 와요. 처음엔 안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나타나기 시작해요. 췌장에서. 지금 저가 거의 뭐 메가 선생님은 거의 말기라고 하시는데 선생님도 사기라니까 말기가 아니라. 말기하고 또 사기랑 또 달라요? 네. 사기가 물론 전이가 있긴 해요. 예전에는 사기에서 6개월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사기가 말기 맞는데, 네. 지금은 사기에서 항암 치료하면 연장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말기는 항암도 못할 정도. 장기 기능도 손상되고 더 이상 쓸 약도 없고. 근데 사기가 저처럼 이렇게 말짱하기도 해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항암을 하는 거죠. 말짱하지 못하면 우리 항암도 못해요. 아 그래요? 암 치료를 받으면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이 돌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암 치료 그 항암 치료가 암 세포만 죽이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닌 걸 알고 질문했더니 그렇진 않고 정상 세포도 죽인다. 그러나 정상 세포는 빨리빨리 회복이 된다. 돌아온다. 하루면 다시 정상 세포로 돌아온다. 그럼 암 세포는 딱 쏘면은 죽어서 그냥 없어져 버리나요? 그랬더니 그러지를 못하고 실제로 죽는 세포가 많지 않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항암 치료를 해서 죽는 암세포는 20에서 25%가 좀 안 된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요? 한 20% 정도는 그 항암 치료 약에 의해서 그냥 유지 정도 되고 50% 정도가 사실 악화된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항암 치료가. 진짜 이게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 그것도 몇십 년 동안 치료를 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은 항암 치료 약을 쓰는 게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항암 치료는요 회복이 아니에요. 그냥 유지, 나빠지지 않게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건 치매 환자한테 약을 쓰면서 치매 약이라는 건 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치매가 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처방하는 약이에요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건 치료가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라고는 할 수 없죠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항암 치료가 아니라 항암이라고 하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빨라질지도 모르는 거를 늦춘다. 100km 속도로 이 세포가 달릴지 모르는 거를 한 60km로 달리게 만든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그걸 왜 치료라고 하냐. 그러게요. 그런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50% 정도는 효과도 없고 50%가 이제 겨우 20% 정도만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바라고 이 치료를 한다? 그 많은 부작용을 안고 그러면 효과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겠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포기가 아니고요, 선생님. 우리 인간의 몸이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자연 치유력에 맡기면 그거는 얼마 정도 이 암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혹시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썼을 때 치료되는 효과가 25%라면 자연 치유력으로 회복되는 게
25% 내지 30%, 심지어는 40%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질문할 생각도 못했고 네. 질문을 해봤자 선생님은 그 다른 뭐 대체요법이니 뭐니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의사가 하는 대로 현대의학은 이렇게 해서 약도 좋아지고 하니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약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2달 정도 써보고 그리고 다시 검사를 또 하고, 그래서 2달 돼서 그러면은 효과가 없으면 약을 바꾸나요? 그랬더니 불행하게도 너는 그렇게 약의 선택에 폭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면서, 그 선생님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안 될 것 같길래 알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단은 나온 나왔습니다. 거네요. 이제 그 상태까지가 이제 가장 최근. 그러면 지금 네. 금옥님한테 있는 사항은 현대의학을 믿고 지금 자연치유력을 부정하고 금옥님은 20%에서 25%의 암세포를 죽이는 그 무지막지한 이 독극물과 거의 다르지 않는 암 치료약이라는 걸 자기 몸에 넣을 거냐, 아니면 그렇죠. 네. 자기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 보통 최소한 30% 수준이 아니라 40~50% 수준까지 있는 그 자연 치유력을 믿고 네. 본인 몸에 독극물을 넣지 않고 본인이 어차피 수술로도 뭐 안 되죠. 안 되는 이 본인 몸에 있는 암세포와 잘 사이좋게 본인에게 주어진 삶을 살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네요. 그렇죠. 와, 그리고 저는 금옥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금옥님을 지지하고 응원 드릴 겁니다. 그리고 황심서도 금옥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지지하고 응원할 거고, 금옥님이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간에 황심서에서는 중요한 거는 지금 고민에 대해 무료로 저희들이 금옥님의 이 투병기를 이렇게 라이브 상담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게 좋을까? 금옥님의 이 일단 췌장암 4기, 그리고 뭐 어차피 췌장암 4기는 1년도 못 가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놀라운 상황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하는 일로 만들 것이냐, 자기 목숨을 가지고 마치 많은 사람한테 트루먼 쇼를 하는 듯한 이 포맷으로 지금 황심소 라이브 상담을 바꾸려고 하는 저 시도가 상당히 가정스럽고 또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는 내 생명을 진짜 현대의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이 통증이나 아픔이나 병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됨으로써 이 몸에서 일어나는 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정언하고 내가 확인하는 이 역사적이고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일로 만들 것인가. 이런 식의 선택들이 있을 때 금옥님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솔직하게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게 거의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저희 많은 찌질한 면이 낱낱이 다 파헤쳐지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참 많이 들었냐면, 지금 이제 이 1년에 내가 이 마지막 지금 췌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기까지 네. 이게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에?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럼요. 이게 왜 3년 전에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도 아니었고 그렇죠. 작년도 아니었고, 그렇죠. 아마 작년쯤에 제가 이런 진단을 받았으면 네. 의사의 말을 100% 믿고
녹음도 안 했을 것이고 그냥 무작정 쫓아가서 어쩌면 지금쯤 벌써 항암치료 받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질문을 하는 거를 이제 질문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왜 지금일까? 이게 나한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이게 꼭 마치 나한테는 무슨 사명? 소명?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암 환자의 마음에 대한 거 이제 박사님 연구하신 걸 들었는데 네. 이게 굉장히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그런 생각을 이전엔 들었다는 거죠. 방금 얼마 전까지도 그랬죠. 얼마 전까지 그렇죠. 제가 암 환자의 심리나 암 환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할 때마다 그렇죠. 왜 내가 암 환자가 아닌? 네, 그랬습니다. 지난 학기 금옥님은 황 박사의 심리학 수업 내내 암 환자의 심리와 몸과 마음이 통증에 대해 배웠답니다. 그러나 금옥님에겐 그 내용은 말 그대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고 저도 모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답니다. 그런데 우리 금옥님이 직접 암 환자가 되어 직접 암 환자의 마음과 몸의 아픔에 대해 이렇게 생생하게 이 무대에 앉아 이야기를 하게 되다니. 이것은 정녕 운명일까요? 아니면 신에 계실까요? 이런 고약한 질문을 던져 죄송합니다, 금옥님. 그렇죠. 그렇죠. 그 전혀 다가오지 않았는데 근데 그게 단지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상담 사례 이런 것들 모든 사례들 남의 이야기가 다 그냥 다 남의 이야기로 들렸는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내 생각 외에는 남한테 관심도 없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기만 하지 단 일도 관심도 없이 무슨 상담을 하겠다고 뭐 이런 생각도 많이 이제 하게 되었어요. 네. 이제는 나도 나를 좀 보고 아무튼 이 기회를 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암 치료 네. 그 병실 날짜 잡고 거기 들어가실 거예요, 안 들어가실 거예요? 더 이상 성모병원은 안 가요. 안 가요. 네. 서울대 병원을 이제 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진단을 또 다시 받고 거기 상황을 가지고 또 저하고 한번 라이브 상담을 또 하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실 솔직히 고민이긴 한데 아니요, 그런데 저는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뱃속에 있는 건 있으니 그럼요. 뱃속에 이 테니스공과 소세지를 위해서라도 가야 돼요. 걔가 대체 누구신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지 그래도 본인이 편하게 지낼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없으니까 지금 여전히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또 대한민국 최고 그래도 하버드 메디컬 스쿨보다 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마지막 물론 거기 동네에 있는 교수도 사고사와 자연사를 구분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보는 게 맞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본인이 그리고 지금 췌장암 사기로 했으면 그건 중환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보험이 지금 얼마나 좋으면 이 말기 암 환자는 거의 돈도 안 받고 검사나 진료를 다 해주는 이 국가 복지 시스템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웬만하면 이 사람을 말기 암이라고 때려야 돼요. 그러면 정부로부터 더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때리는 이 놀라운 지금 복지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가셔야 된다고 봐요. 아마도 황 박사는 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이런 각오를 다졌나 봅니다. 최선을 다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보자고. 그러나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든 사실이든 관객들은 또 저마다 황 박사의 말이 뜨겁다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네요. 아니, 의사들은 웬만하면 이 사람을 말기암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거 좀 설명이든 해명이든 해주실래요? 제 아들이 의대생인데 그러라고 의대 보낸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기 환자 치료를 정부가 돕겠다는데 재정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왜? 또 병원의 노예가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려고요? 괜한 오해를 더 사기 전에 신이 어서 자막을 내보내란 사인을 주시네요. 그 순간
무대 위로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권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라는 자막이 나오네요. 지난번에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어 갸우뚱하고 계시나요? 이는 국가가 나서서 중증 질환자에 한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것이랍니다. 덕분에 금옥님 역시 중증 암 환자로 등록되어 전체 진료비의 5%만 내고 입원, 검사, 기타 외래 진료를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관객들이 또 목소리를 높이네요. 이 좋은 제도를 두고 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 특히 많이 아픈 사람의 병원비를 줄여준다는 건데 이건 칭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잠시 이런 상상을 하나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좋은 복지란 무엇인가? 휘뚜루마뚜루 고민하던 국가는 어느 날 중증 환자를 위한 제도 하나를 만들어냈다. 그 제도는 바로 병원 의사가 환자를 중증 질환자라 이름 붙이면 국가가 나서서 중증 질환자의 치료비 중 95%를 대신 내준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의사들도 잠재적 환자들도 모두 기뻐했다. 이제야 나라가 더 나라답게 복지를 하는구나 생각했다. 이때부터 병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최신식 기계와 장비를 사들였고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적극적으로 이를 사용했다. 물론 더 최신의 의료기기로 더 나아진 진료 서비스와 더 세세한 검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니냐고들 생각했다. 둘, 이때 어느 한 종합병원으로 환자 한 명이 내원했다. 그에게 혹이 하나 있긴 했으나 아쉽게도 의대 교과서에 정답처럼 적혀있는 암의 증상들이 뚜렷이 관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큰 고민은 필요가 없다. 병원에는 최첨단 현대의학 장비들이 포진되어 있으니 CT도, 초음파도, 내시경도 찍고 피검사에 심전도 검사, 거기다가 복강경 시술까지 하면 그 환자의 혹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을 수 없다. 무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3번의 CT를 찍게 한대도 말이다. 그리고 환자 앞으로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걱정해야 할까? 아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 놓인 환자라면 그 검사의 끝에 자신이 암이 아니라면 정말 감사할 것이고 혹여나 암이라면 심각한 상태일 것이니 그땐 또 국가에 그를 중증 환자로 등록시키면 된다. 그러면 환자들은 부담 없이 다양한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병원도 병원대로 운영에 걱정이 없다. 셋, 도대체 이 아름다운 제도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그런데 이 지점에서 황 박사가 갑자기 목소리 높여 말한다. 문제는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일반 환자가 중증 환자로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아주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이랍니다. 간단히 말해 더 크게 아프더라도 진료비 걱정을 말라는 국가를 믿고 의사는 환자에게 더 큰 병명을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 하고 환자 역시 내 아픔의 정도는 의사가 정해주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중증 환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모두가 잘 되자고 시작했던 복지 혜택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또다시 묻게 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의사의 존재 이유와 국민 개개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옥님 역시 이 굴레 속에서 중증 암 환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상담을 보는 내내 그럴 리는 없다. 그렇게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만. 자, 모두들 상당히 복잡한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그러니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시 우리의 금옥님에게로 돌아가 볼까요? 좀 전까지 황 박사님께서 성모병원 이외에 서울대병원에 다시 가라고 금옥님을 설득하고 계신 것 기억나시지요? 친구들이 다 병원에 한 번만 더 가봐라 라고 그럼요. 말을 하는데 그럼요.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럼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구나. 아니 뭐 의심이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단은 본인이 있고. 끝까지.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 병원 가실 때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그것까지 행동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또 심한 질문은 자제하시면서, 그렇지만 꼭 그거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마음,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들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공손하게 그러면서 다양한 질문을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금옥님이 무대 제1막이 종료되었답니다. 장례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안내방송이 나오네요. 다들 홀가분한 얼굴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관객들이 분위기가 묘합니다.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3-3-5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니 말입니다. 아마 오늘 이 무대의 후기를 주고 받고 그러는 것이겠지요. 뭐라고들 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봐야겠네요.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뭐가 말이야? 그냥 금옥님도 우리도 뭐 금옥님이야 결국 최장암 사기라고 했으니 괜찮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헷갈리는 게 저 황 박사라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거 듣다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락 하긴 하네요. 금옥님도 금옥님이지만 나는 또 괜찮은 거 맞나 싶기도 해서. 아니 왜? 어디 만져지는 혹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황 박사랑 의사들 때문에 정신없이 웃다가 화났다가 이게 뭔지 뭔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게 뭐랄까, 세상이 좀 무섭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게 이게 사는 건가 싶기도 해서. 솔직히 상상도 못한 캐릭터의 심리상담가랑 암 환자 이야기를 들으니 최장암이 뭔가 싶기도 하고, 거기다 지금 크게 아프지도 않다고 하고, 그리고 생각해봐, 혹이 췌장암이 되기까지 얼마나 황당해요. 이건 뭐 거의 산부인과랑 종양내과를 오가다가 당신은 이제 결국 췌장암 환자 하세요 한 느낌으로 췌장암이 되었잖아. 그래서 그런가? 나는 금옥님이 꼭 서울대병원 가서 다른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어. 나도 거긴 그래도 여기보다 확실히 낫겠죠? 우리나라 최고 병원인데 뭐 달라도 뭐가 다를 거야. 그쵸? 그러니까 다음 무대 할 때도 꼭 와서 봐요. 그때도 같이 올 거지?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네요. 이 순간 이 무대의 연출을 담당한 신이 웃고 있네요. 금옥님에게 죽음의 신이기도 삶의 신이기도 한 그가 말이죠.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이 수군거림이 잦아들자 신은 커튼이 내려온 무대 뒤로 다가가 봅니다. 지난 3일간의 출연진들이 모두 그를 기다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무대에서 내려가겠다, 집으로 가겠다 말하네요. 신이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아직 이 무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신의 장난인가 싶습니다. 이미 막이 내려온 무대를 보고서도 끝나지 않았다니 신이 계속 말을 이어합니다. 그런데 벌써 무대에서 내려가겠다고요? 그럴 수는 없다. 이 무대는 금옥님의 무대이니 다른 조연들은 내려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아우성이 들리네요. 신이 이들의 불만은 다시 한번 같은 말투를 나열합니다. 아직 이 무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충분히 제대로 잘하지 못하였답니다. 그러니 여기서 다음 무대를 준비하세요. 세상에나, 췌장암 사기 환자 금옥님만큼이나 다들 창백한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들 도대체 어떻게 역할을 잘해야 이 고약한 무대에서 내려갈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은 더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생이란 무대 위 우리 모두는 마치 시지푸스의 저주에 걸린 것처럼 온몸과 마음으로 고통을 느껴야만 하나요? 아니면 눈앞의 죽음을 멋진 이야기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미루며 자신의 삶이 살아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는 세라자대의 마음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무대 위에서 또 하나 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위험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황심소의 추석 특집 방송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리 황심소의 특별 방송 수술도 불가능한 췌장암 4기 이방인의 성공적인 6개월 생존 기록은 2022년 설날 다음 에피소드와 함께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의 이방인 금옥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과 격려 이야기를 황심소 유튜브 채널 댓글창과 황심소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또 이 방송이 널리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 황심소 후원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는 시간이 정작 더 짧지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의 경력개발검사를 해보세요. 경력개발검사 MCDC는 황성민 박사님이 경력개발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경력관리 유형진단 검사입니다. MCDC 경력개발검사를 통해 회사 생활에 임하는 당신의 마음을 점검받고 당신이 고민하는 직장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줘 당신에게 맞는 커리어 플랜을 알아보십시오. 지금 바로 MCDC 경력개발 검사를 통해 당신에게 꼭 맞는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보세요. MCDC 경력개발 검사. 자세한 내용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연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